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거놀 59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다니기 좋아하는 초록입니다. 인정. 봄바람이 났구나. 이렇게 멀리 다닐 수가 없다. 저 지난주에 속초 다녔거든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바닷가. 바다도 보고 숲도 보고. 그 북스테이 다녀오셨다는 그게 맞아요. 봤는데 북스테이 갔다 왔어요. 서점 위에 있는 숙소에서 오. 복채였는데 정말 좋고 추천합니다. 요새 숙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좋고 뭐 시설 좋은 숙소들이 많긴 한데 여기가 막 싼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광고하면 속초에 있는 완벽한 날들이라는 서점에 위에 북스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숙소에 머문 동안 뭐 서점에 있는 책들을 뭐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서점하고는 구분되어 있고 그 숙소 내에 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매번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간도 있고 뭐 예전에 좋았던 책들도 있고 그 완벽한 날들이라는 서점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법한 좋은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진을 봤는데 너무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집 같았어요. 그냥 친구네 집에 놀러 가셨나 생각을 하고 봤는데 북스테이라고 나와가지고 근데 저도 친구들이 거길 갔다 오고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도 좋아하는 서점이어가지고 그 위에 숙소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공사하는 것도 올라가서 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다녀온 사진도 봤었는데 좋네, 좋다, 정말 좋다 했는데 가면은 그것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진에 담기지 않는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가 좋은 게. 그래서 같이 간 친구들도 다들 너무 좋다고 막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기대를 했지만 약간 금액도 막 있고 해서 금액 물어봐도 됩니까? 네. 평일에는 1박에 18만 원이고 주말엔 20만 원인데 방이 3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약간 그냥 책상이 있고 조금 옷 걸어놓을 수 있는 방이 있고 약간 서재라기보다 잠깐 골반 같기도 하는 그런 방이 있고 잠잘 수 있는 방이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킹 사이즈의 침대, 또 다른 방에는 퀸 사이즈가 있고 되게 좋았던 거는 식물이 되게 큰 식물이 있어요. 박지란도 이따만한 애가 있고 그리고 뭐 화장실도 괜찮고 앞에 테라스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있을 수도 있고 위치가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앙시장까지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뚜벅이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 한 서너 명이 가기가 되게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4명 갔거든요. 원래 딱 좋았겠다. 2인 기준 가격이었고 약간 연박하면 할인이 되고 뭐 인원수 추가하면 추가 비용이 들긴 하는데 2인 기준 18만 원이요? 근데 4명이서 가니까 그렇게 부담 안 되고 또 공간도 넓어가지고 괜찮았어요. 좋겠네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 그리고 막 속초도 갔다 왔다 그러지 다음 주엔 또 대전을 간다 그러고 다음 주엔 대전에 갈 거예요. 운전해서. 되게 진짜 나다니길 좋아하는 초롱님입니다. 5월엔 나다니자. 나다닌 걸로 이야기하자면 저도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갔다 맞아요. 왔거든요. 갑자기 언니가 이번에 애들 중간고사 끝나고 체험학습 신청해가지고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오자 가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약간 안 땡겼거든요. 좀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냥. 근데 언니가 하도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좀 휴양지 위주로 가보자고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필리핀 세부를 가보기로 했어요. 필리핀은 처음 가는 거였는데 여행사 통해서 갔어요. 부모님 계시고 할 때는 여행사 통해서 가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가이드가 이렇게 차로 태워다 주는 그 여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저희가 그 액티비티는 호핑 투어라고 해서 그냥 배 타고 바다 나가는 거 그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좀 숙소에서 놀 생각이었어요. 근데 가기 전에도 거기 세부에 가면은 고래상어 투어가 되게 유명하단 말을 듣기는 했는데 숙소에서 왕복 6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 연세 되게 있으시고 5살짜리 조카가 있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무리지 좀 너무 힘들 것 같다 해서 안 가기로 했는데 그 일정 중에 하루가 완전히 자유 일정인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랑 같이 온 4인 가족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가이드랑 뭐 일정 어떻게 할지 모이는 그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미팅 날이 있는데 그날 이제 그 가족의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저희는 사실 그걸 하려고 온 거다. 당연히 그 고래상어 투어가 껴있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없어가지고 지금 그 자유일정 날 신청을 할 거다. 막 그렇게 엄청 강력하게 이거는 진짜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우리도 그냥 할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되게 좋다고 진짜 해볼만 하고 그래서 여쭤봤죠. 어머니가 물에 못 들어가신다. 그리고 5살짜리도 못 들어가는데 괜찮냐 했더니 괜찮다. 이거는 스노클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노클링을 해도 되는데 원래부터 워칭 투어로 시작됐던 거다. 그냥 쪽배 타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보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는 부모님이랑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 하고 가서 이제 여쭤봤더니 뭐 그냥 가자. 다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가보자. 막 이렇게 돼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3시 반에 출발을 한대요. 3시 반에 그 숙소에서 봉고차. 네, 새벽 3시. 새벽? 네. 새벽 3시. 그 고래상어가 아침에만 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더라고요. 나는 패스. 그치, 하고 싶죠. 새벽 3시 반에 출발해서 3시간 반 정도 그 봉고차를 타고 가서 고래상어 투어를 한 다음에 그 올라오는 길에 또 되게 유명한 그 모알보알이라고 되게 유명한 해변이 있더라고요.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도 많이 하고 유명한. 스노클링도 엄청 유명한. 그래서 그 일정으로 갔는데 좀 걱정이 앞서긴 했죠. 엄청 피곤하겠다 막 그러면서 갔는데 가이드가 태워주면서 이제 사람 수가 한 15명 되니까 2팀으로 나눠서 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운전 좀 빨리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2시간 반에 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3시간 반 거리를 2시간 반에 끊는다고? 1시간이나 단축한다고요? 그러니까 위험한데. 가능한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뭐 빨리 가면 좋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탔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우리 엄마 기절하는 줄. 무섭겠다. 진짜 빨리 달려요. 근데 그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라 약간 좁은 길도 진짜 빨리 다니고 앞에 무조건 추월. 우와. 그 2차선 막 이런 데도 그냥 추월. 진짜 보고 있으면 이분이 레이싱 게임으로 싶어서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운전을 엄청 잘하기는 해요.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안가에 이제 막 절벽 같은 그런 데 달리면서도 무조건 추월하고 진짜로 2시간 반에 끊었어요. 와우. 엄청 빨리 도착해가지고 우리 뒷팀은 되게 늦게 왔어. 저희가 진짜 빨리 도착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필리핀이 과속 단속이 없대요. 뭐라고? 음주 단속도 없대. 뭐라고? 되게 충격적이죠. 말도 안 돼. 충격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는 좀 자다 깨다 해서 못 봤는데 숙소로 돌아올 때 보니까 신호등이 잘 없고 이제 약간 도심지 빡빡한 데로 들어오면 신호등이 있는데 안 켜진 신호등도 많고 그 교통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오슬롭이라는 곳인데 저는 되게 한갓진 투어를 생각했어요. 약간 배 타고 나가서 망망대해에서 고래를 보는 줄 알았는데 해변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았어요? 몇백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많구나. 진짜 많았고 저희가 다 있어야 표를 끊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 가서 표를 끊고 지금 대기 시간이 좀 길어서 근처에 폭포 관광 한번 하고 와도 된다고 그래서 폭포까지 가서 보고 와서도 한참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2시간 반에 끊었으니까 새벽 6시 좀 안 돼서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도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했어요. 저희 거의 2시간 후에 봤거든요. 8시쯤 다 돼가지고 이미 그 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가까이에 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저 배들은 왜 저기 있는 거지? 저기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또 나가는 건가 했는데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가까이 해안 들어오는 가까이에 거였어요. 오는구나.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그 고래상어 투어를 하기로 하고 나서 검색을 하다가 고래상어 투어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래상어한테 엄청 안 좋고 뭐 그 종을 위협하는 행동이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써져 있는 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글들에 올라온 사진들은 막 사람들이 고래상어 만지고 있는 거, 막 타 있는 거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약간 동물권에 반하는 투어에 참가하는 건가 하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고래상어 진짜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무조건 벌금 막 이런 거 주의 되게 주고 선크림도 못 바르게 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대기하면서 얼굴에 선크림 바르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선크림 바르면 안 된다고. 바다 그래서 오염되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은 물에 안 들어갈 거다. 배 위에서 볼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다고 해서 그냥 바르셨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오는 이유가 크릴새우 같은 거를 먹이로 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처음에 얘네가 그냥 와가지고 물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근처에 어부들이 어획량에 되게 치명타를 입어서 되게 고민을 하는데 또 고래 포획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서 잡지도 못하고 하다가 그러면 차라리 먹이를 주자. 그 물고기 먹지 말고 크릴새우 먹으라고 새우를 던져주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됐고 그러다가 이제 투어도 생기고 근데 중간에 약간 질이 안 좋은 새우를 줬더니 얘네가 안 와버렸대요. 이딴 걸 우리에게 줘야지 했나 보지.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 정도로 뭔가 좀 관리하고 막 뭐 못하게 하는 거 많고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진짜 조그만 그 카누처럼 생긴 배에 한 6, 7명이 타고 가요. 이렇게 노저어서 가요. 갔는데 막 고래상어가 바로 옆에 헤엄을 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뭐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아쿠아리움 이런 데서 봤던 애들보다는 작은데 사이즈가 작은데 그래도 엄청 신기하죠. 그래서 좀 보다가 이제 저랑 막 남편이랑 바로 입수했어요. 들어갔는데 진짜 가까이서 헤엄치고 그냥 입 벌려서 왕 이렇게 먹이 먹는 거 다 보이고 신기해. 근데 이제 배들 옆에 이렇게 대나무로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영 잘 못하는 사람들은 매달려서 있고 저랑 뭐 조카들이랑 남편은 그냥 막 헤엄치고 그랬는데 약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배에 얘네가 너무 가까이 오니까 그 대나무에 부딪힐 것 같은 순간도 있고 근데 부딪히려 그러면 그 배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좀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올려서 안 닿게 해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닿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저는 안 닿았는데 저희 언니는 이렇게 발에 지느러미 닿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가 상처가 날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얘네랑 같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게 좋은 경험이긴 했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고프로를 들고 갔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진을 엄청 잘 찍어줬어요. 저 수영하는 거 동영상 네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런 거 다 그분들이 찍어준 거예요. 진짜? 모이라고 막 한 다음에 딱 그 고래상어가 올 때 지금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카메라 보라고 막 해서 찍어주시고 프로네. 거기 가지고 계신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들고 간 고프로를 달라고 해서 촬영을 해주시는구나. 물속에 들어와서 촬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거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잘 보고 나왔어요. 잘 보고 나왔고 그런데도 이제 마음이 좀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래상어한테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계 맞아. 수단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이게 마음이 뭔가 복잡해져서 그냥 어쨌거나 한 번 한 걸로 됐다. 두 번은 하지 않겠다. 그 얼마나 시간은 갔어요? 그 보라 보는 시간? 한 20분 정도 봤을까요? 더 보자고 하면 더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도 되냐고 물어봐서 가자고 했더니 그때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수영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친구가 최근에 오키나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친구도 스킨스쿠버를 하는 친구여서 그거 하러 오키나와에 가서 그 친구는 거북이를 만나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걸 해주시는 분들이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거북이 앞으로 영상을 보는데
저한테 꿈이 심어졌어요. 오, 거북이와 새엄치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약콩님이 정어리 때랑 그 고래상어 고래상어. 고래상어 딱 영상 보여주고 아 저기도 가야 되겠다. 그치. 근데 이게 약콩님 하신 말씀처럼 왜 우리도 제주도에 돌고래들 때 있잖아요. 거기 막 그 배 타고 가서 걔네 완전 옆에서 그쵸. 너무 위험하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거 저도 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해안가에서 멀리서 그 돌고래 떼들을 봤는데 그 근처에 가는 배들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거북이를 같이 수영하는 것도 그렇고 고래상어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친구들이 보내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거북이나 고래도 되게 우리랑 다른 생명체고 생물인데 그들이 사는 공간에서 만났을 때 그 경이로움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교훈이나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거북이, 돌고래 했을 때 생각나는 그 어떤 플랫한 이미지 말고 직접 존재를 마주했을 때는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좀 느끼면 아 얘네가 진짜 이 바다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환경을 더 생각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저는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준 영상들을 보면서. 그 고래상어 투어 한 다음에 간 모알보알 거기도 엄청 유명한 스노클링 포인트인데 정어리 떼가 거기가 유명해요. 진짜 조금만 나가면요 그 엄청난 수의 정어리 떼가 그냥 바로 발 밑에 계속 수영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하고 모알보알이 또 유명한 게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한 그 얕은 해변에 거북이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명한데 갔는데 사람들이 뭔가 모여있다 싶은 곳에는 거북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까이서 봐서 얘 엄청 귀찮고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를 하진 않아서 내가 되게 마음은 모르지만 제가 몰디브 신혼여행 갔을 때도 거북이 봐가지고 영상 공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몰디브는 섬에 있는 방갈로에서 거기 묵는 일부분의 사람만 소수 스노클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는 방갈로 중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산호를 밟을 일이 없거든요. 물이 빠졌을 때만 아니면 물이 차 있을 때 들어가면 그냥 둥둥 떠서 가기 때문에 산호를 밟거나 그럴 일이 없는데 이제 모알보알 같은 데는 이제 해변에서 막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거북이 한 마리에 너무 여러 사람이 막 붙어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게 괜찮은 건지에 대한 걱정이 또 되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진짜 인스타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거기 이제 헬퍼들이 붙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가이드 통해서 갔다 보니까 헬퍼를 붙여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막 데리고 다녀줘요. 위험하지 않게. 그러면서 또 그분들도 사진을 엄청 잘 찍어주시더라고요. 스팟을 알아. 고프로의 달인들이야. 그 정어리 때 사진 이런 것도 그분들이 찍어준 건데 근데 저희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북이 가까이서 볼 수 있게 위에서 눌러줘요. 그래서 엄청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얘네가 엄청 싫어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해서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고래상어 투어 이런 것도 다 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주도도 그렇고 산호 엄청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스노클링 같은 거 포인트 보면은 몇 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랑 되게 다른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조하고 있구나. 내가 산호를 죽이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투어로 가는 스노클링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키나와에 갔을 때 저도 스노클링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괜찮다는데 그런 말 듣고 가가지고 그냥 되게 소소하게 돌아보고 오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약간 비수기기도 했지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들에서 그냥 조그만 물고기들 보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뭔가 죄책감을 느낄 만한 그런 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모여가지고 어떤 생명체를 구경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편치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경이롭죠. 너무 멋진 광경이지만 꼭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워낙에 세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다이빙 하는 그쵸. 곳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가이드를 해준 한국인 여자분도 젊은 30대 초반 분이셨는데 스쿠버 다이빙하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 필리핀에 약간 지금 정착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스쿠버 다이빙 한번 해보고 싶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약국님이 말한 것처럼 산호를 건드리지 않는 거. 근데 아마 건드리는 사람들도 실수로 건드리고 그쵸. 여튼 들어가면 가까이 가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저도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저는 특히 상어 좋아해서 상어도 만나보고 싶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갔다 와가지고 뭐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3일간 집에서 안 나갔어요. 두 분이 나댕기셨다면 저는 집에서? 예능만 봤거든요. 와 진짜 현생이 힘드니까 정말 웹소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맞아. 그리기 힘들죠. 그럴 때는 아무 진짜 그 쉬운 활자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안 들어와, 진짜 안 그리고 뭐 드라마 이런 것도 안 들어오고 그냥 웃기는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갖 예능을 다 봤거든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초롱님이 소개해주신 지구마블 세계여행 맞나요? 네. 그것도 네. 이제 그 재밌다더라 이렇게 소개를 받고 당장 보진 않았는데 어디에서 또 글을 봤는데 원직 치트키 썼더라고 이 글을 봤어요. 근데 그게 그 로마에서 화장 그 원진님이 썸네일이 원진님이 그 지역에 메이크업을 받는 콘텐츠가 있거든요. 뭐 오. 인도 가서 인도 미용실에서 메이크업 받고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에서 네, 로마에서 가서 되게 비싼 데 가신 것 같은데 거기서 오드리 헵번처럼 해달라고 로마의 했더니 휴일에 나온 그 약간 분장 개념으로 받아들였나 봐. 화장이 아니라 그건 분장이었어. 아니 근데 다 너무 만족스러워했어. 그 해주신 그래?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엄청 만족스러워했어요. 이건 봐야 되겠다 싶은 맞아. 썸네일을 보고 썸네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 찾아보세요. 근데 또 중간부터 보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네네. 보셨어. 근데 지금 봤거든요. 누를 수밖에 없는 와, 썸네일이죠. 어떡하지? 근데 이걸 해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너무 이렇게 막 만족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원진님이 되게 긍정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맞아. 싫다는 소리 잘 안 하신데 와우 이상하다. 이러시면서 거울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이제 옷도 약간 오드리 헵번 맞아요. 비슷하게 입고 거리를 나섰는데 그 현지 사람들이 예쁘다고 맞아. 진짜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과 그 이탈리아인들이 보는 그런 게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오, 진짜 다르구나. 여튼 그래서 첫 번째부터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원진님께 재밌었고 빠니보틀님은 그때 이상한 컨셉을 가지고 스스로 고생하고 네, 무인도 맞아. 가고 막 이런 부분이 재미없었고 그리고 이상하게 물놀이 하는 쪽에 계속 걸려가지고 물놀이를 하시는데 제가 물놀이를 또 안 좋아하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막 그 워터파크에서 미끄럼틀 재밌다고 타시는 저 그것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지금 갑자기 그 양치님 사주가 궁금한데 양치님 사주에 물이 많아요? 저 몰라요. 자기한테 많은 걸 싫어해요? 아니 왜냐면 저는 저 사주에 물하고 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거잖아요. 저한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다와 숲을 찾아다니는 내가 그렇게 나무가 없어요 못 살고 이러는 게 대박. 아닐까. 그래서 그래. 그냥 계속 이야기해봐. 아니 그래서 뭐 곽튜브님 것도 이렇게 좀 특이한 그림이 많이 보여서 그 핀란드였나요? 핀란드 맞아. 가서 이제 이글루 유리 이글루에서 유리 이글루에서 자가지고 오로라 바로 볼 수 있게. 근데 아쉽게 오로라가 그날 안 나와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오로라는 타이밍이야. 그리고 뭐 산타 마을 간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특이한 음식들 막 드시는데 제가 또 특이한 음식을 안 좋아해서 다 안 맞아. 안 맞아. 먹던 것만 먹거든요. 그래서 원지님이 제일 좀 무난했고 그래서 스태프들과의 관계성도 좋았고 맞아. 근데 보면서 마다가스카르는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했어요. 가기 힘들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야간 버스 이번에 튀르키예 갔다 오면서 타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이 먹으니까 야간 버스 못 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돈으로 행복을 사야죠. 근데 이거는 야간 버스도 아니고 봉고차 같은 거를 막 열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죠. 포기하자. 그래. 근데 풍광은 정말 좋았어요. 진짜 멋있죠. 네. 동화 속 같고. 마다가스카르도 좋았고 갈라파고스도 굉장히 예쁘고 갈라파고스도 그냥 멋있어. 동네에 고양이가 누워있던 물개들이 막 누워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좋겠다. 안 도망가. 벤치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벤치에 누워있어.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그냥 자요. 오. 네. 그게 풍광들이 좋아서 되게 원진님 보기가 좋았고 또 얼른 그걸 다 달리고 나서 홍김동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홍김동전도 막 성김도 재밌죠? 진짜 웃겨요. 진짜 웃겨요. 우울할 때 봐. 진짜. 그게 약간 진짜 대박. 자기들이 구예능 버라이어티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버라이어티 느낌이 나요. 1박 2일이나 무도 맞아. 전성기 무한도전. 시절의 느낌이 나서 뭔가 머리 쓸 필요 없고 그냥 날것의 웃음 그냥 저항 없이 빵빵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 케미가 되게 좋고 막 왜 서로 약간 헐뜯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보는 게 되게 편해요. 모르겠네. 홍진경 씨는 정말 제가 개그맨이었다면 너무나 질투할 것 같은 아 너무 천재야. 그냥 존재 자체로 웃겨. 정말 그냥 행동 하나만 해도 어, 웃겨요. 말하는 것도 웃기고 행동도 웃기고 다 웃겨요. 그리고 주호재 씨가 지구마블에서는 정말 아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 있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재밌어. 약간 사기꾼 같고 맞아. 말도 그래요? 잘하고 네. 얄미우면서도 뭔가 되게 삽질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예능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더라고요. 잘, 예능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편 정도 친구랑 같이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편이 재밌대 해서 검색해서 그 편을 봤는데 초반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다가 후반에 너무 웃겨서 친구가 계속 배를 잡고 웃다가 돌아 앉았어요. 저걸 더 이상 못 보겠다. 너무 웃겨서 힘들다고. 소편 봤어요? 그게 홍진경 씨가 그 벌칙 받아서 엄청 늘어나는 풍선에 공기 맞아, 주업되고 맞아. 이 풍선이 터지기 전에 멤버들이 굉장히 긴 젓가락으로 짜장면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 상황만 보면은 되게 옛날 예능에 무슨 개콘에서 할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거를 그 김대희 씨가 했을 땐 저런 너무 과학적이고 안 웃기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시간이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 네. 난 상상이 안 간다. 진짜 웃겨요. 그 뒤에 뭐 이렇게 발로 양동이 옮기는 뭐 이런 것도 1박 2일에서 많이 봤던 그림인데, 그러니까 멤버가 바뀌고 뭐 좀 하면서 정말 그냥 빵빵 터지더라고요. 오, 아니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 그리고 되게 봐봐야겠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최근에 뭔가 홍김동전이 폐지된다라는 기사가 잘못 나갔었거든요. 아, 잘못 나간 네, 거였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좀 안 좋아서 폐지된다라고 그러니까 개편 프로그램에 홍김동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청원하고 안 된다. 네, 이거 막 무도 이후에 오랜만에 만난 밥친구인데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글 올려서 멤버들이 그걸 보고 되게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나는 그 웃다가 돌아서는 거 어떤 심정인지 너무 알 것 같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웃으면 등이 좀 아파요. 등이 너무 땡겨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웃으면 괴로워가지고 되게 멈추고 싶거든요.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출 멈추니까 수 돌아앉더라고요. 난 걔 때문에 사실 더 웃기긴 했었어. 그랬겠네. 아니 그러면은 방금 말한 예능 2개 보고 더 타임 호텔 보고 핑게임 보고. 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예능을 봤다. 계속 돌렸죠. 오. 더 타임 호텔은 완결이 났습니다. 우승자 결정됐고 이제 뭐 예상했던 분이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아까 그 약홍님하고도 말을 했지만 편집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트가 예쁘지 않나요? 돈을 많이 들인 세트 느낌 잘했죠. 말고 멤버들도 다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편집적인 부분에 정확하게 집어주면은 좋았을 텐데, 왜냐면 그 지니어스에서는 편집 쪽에서 이 게임의 포인트는 뭐고 여기에 이 사람의 전략은 뭐고 이 사람의 전략은 뭔데 뭐 여기에서 충돌이 날 수 있다. 뭐 다수연합인데 얘와 얘의 목적이 다르니까 뭐 힘든 일이 되겠군요. 뭐 이러면서 해설을 좀 계속 해주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기발한 그 전략을 냈을 때 좀 그거를 긴장감 있게 뭐 롤백해서 다시 보여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타임호텔은 그게 되게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상금을 계속 깎잖아요. 너무 야박하게 깎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지금 우승자 말고 최종 3인이 결승을 붙었는데 이 우승자 말고 다른 둘이 우승했으면 상금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가져가게 너무하네. 생겼어. 남편이랑 그 이야기 했어요. 지금 3명 남았는데 시간 다 되면 체크아웃이잖아요.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줘 버리고 2명 체크아웃 되게 하고 나중에 상금을 나누라. 나누기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제작진이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정사정하지 않을까? 제발 방송 분량은 뽑아야 합니다. 제발 마지막 게임만 해주세요. 그래서 더 타임 호텔 보면서 또 피해 게임 2가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또 홍진호 씨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피해 게임 2랑 홍진호랑 너무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타임 호텔 떨어지기 전에 피해 게임에서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피해 게임 1이 저도 피해 게임 2화까지 보다가 궁금해서 시즌 1을 봤어요. 근데 정말 거기선 정치질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게임이 있는데 사실 메인 게임은 기억도 안 나. 그 후반에 탈락자를 어떻게 투표를 해서 떨어뜨리고 얘네들이 얘한테 붙었다 쟤한테 붙었다 배신하고 그런 과정이 기억이 나지 메인 게임은 기억도 나지 않고 뭐 이야기거리도 안 됐었어요. 와, 무섭다. 맞아. 저도 네. 피해 게임 원할 때 어떻게 조금 봤거든요. 근데 진짜 게임보다도 사람들 간의 그 관계성과 정치 그게 더 크더라고요. 제목답네요. 네. 여기에서 좀 시즌 1의 1화 스포를 살짝 해드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뭣도 없이 그냥 바로 투표를 해서 탈락자를 만들라고 시키거든요. 게임 1화에서는 게임도 없이 그냥 우와. 그래서 그냥 뭐 서로 그냥 통성명만 한 사이에서 하다가 어떤 사람이 몰아가가지고 가장 맞아. 소극적인 어린 여자애를 하나 맞아. 무서워. 그리고 그 사람 오자마자 이렇게 탈락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몰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떨어지고 사람들은 뭐 걔는 갔지만 어쨌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약간 뭐 즐거운 분위기에서 하하호 하면서 음식 해 먹고 술 마시고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단독주택을 빌려가지고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쓱 내려오더니 밑에 지하를 이렇게 비쳤더니 아까 떨어진 그 참가자가 지하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기생충이야, 기생충. 패러사이트의 진짜 피입니다. 패러사이트. 패러사이트. 네, 그래서 떨어진 사람을 계속 지하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냥 탈락하고 간 줄 알고. 맞아. 그래서 탈락자들은 거기서 기생충에서도 그 피자 박스 썼잖아요. 그래서 피자 박스를 접어서 뭐 맞아. 100원씩 벌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핫바 이런 거 사 먹고 삼각김밥 사 먹고. 그리고 이제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없거나 하면은 올라가서 몰래 훔쳐오고. 훔쳐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수가 좀 비슷비슷해졌을 때 두 팀, 그 저택팀, 지하팀 해가지고 게임을 붙여가지고 뒤집을 수 있게 이렇게 하거든요. 탈락이 아니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은 좀 약자에 좀 그치.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팀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그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응원하던 참가자가 떨어지니까 좀 하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보진 않았거든요. 한 7, 8화까지 보다 말았고. 네, 시즌 2에서는 홍진호 씨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1화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1화 끝에 살짝 나와. 그래서 2화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홍진호라 2화에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잠깐 중요 인물 뒤에. 여기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 저택팀하고 야생팀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시즌 1에 참가했던 박지민 씨랑 텍스 씨가 시즌 2에 같이 참가를 하는데 그 두 사람한테 뽑으라고 시킵니다. 너희들과 같이 생활할 야생에서 생활할 멤버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뽑아라 라고 해서 거기 홍진호 씨가 뽑혀가지고 야생팀 처음부터 정글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정글에서 계속 고생하고 거기서는 이제 탈락자가 아니라 뭐 납치를 해온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누구씨 이거 일로 좀 와보세요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데려와서 또 수를 맞춘 다음에 이제 게임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야생팀이 약간 저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부셔야 하는데 그걸
쉬었다가 맞아요. 출연진 2명 사이에 약간 싸움이 있어서 논란이 맞습니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 이거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보겠어, 하차할 거야 막 이랬던 그게 그때야? 그때가 그때였어요. 어. 너무 빡치는 거예요 진짜. 지니어스 전설의 2006편 이후로 보면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206을 따라갈 수는 없어서 이제 그건 뒤집을 수가 없어. 206은 저 그때 실시간으로 보고 너무 화나서 진짜 밤샜어요. 아 진짜 네. 그 정도야? 너무 화가 나서 와. 잠이 안 오는 거야. 정말 많은 사람이 어. 그 양치님 같은 상태로 어. 이제 막 그 커뮤니티에 글을 써주면서 분노를 표출했을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소소하게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 보겠어, 하차할 거야 하고 그러고 그냥 끝났다가 이미 너무 큰 경험이 있었구나. 그 뒤에 근데 야 홍진호가 5, 6편 잘한다 그래서 그래? 다시 봤는데 근데 정말 홍진호 씨는 정말 그 누군가 퍼스널 컬러가 서바이벌이라고 찰떡 같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서바이벌을 보면서 이렇게 서바이벌이고 뭐 카메라도 막 숨겨져 있고 사람들을 고립해 넣잖아요. 그런 맞아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게 방송인데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싶은데도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과몰입해서 나오는 행동들이나 이런 거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선을 넘은 적도 없었고 그치. 그러니까 과한 행동이 없었고 또 이렇게 뭐 연합을 한다 해도 납득할 수준에서 하고 또 이번에 시즌 1화부터 굉장히 남녀 갈라치기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발언들이 많아서 안 그래도 저택팀을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거든요. 근데 좀 활약을 해주면서 좀 무찌르는 듯한 활약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아니 오히려 더 타임 호텔에서보다 이게 피해 게임에 갖다 놨더니 더 잘하고 더 좋은 모습들이 보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더 타임 호텔에 대해서 지난번 근황 토크 때 그 홍진호가 지금은 연합에 속해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봤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막 그 홍진호가 너무 연합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의 연합을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좀 바꿔보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그래서 괜찮았고 그 홍황존, 홍진호, 황재성, 존박 이 세 사람이 어른스럽더라고요. 적당한 선을 딱 지킬 줄 아는 어른이라는 게 눈에 보여서 좀 그렇게 불쾌하지 않게 잘 봤거든요. 참가자들도 되게 크게 맘상해하지 않고 되게 재밌게 게임을 하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사이가 다 좋았다. 네, 결승 때 다시 돌아와서 보통 그런 서바이벌류가 탈락자들 다 마지막에 와가지고 뭔가 좀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와서 이제 이 게임이 끝나간다는 거에 되게 아쉬움을 표하면서 맞아. 이게 끝나버렸어 막 이렇게 되게 아쉬워하고 1회 탈락자분만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과몰입할 일이야 이렇게 좀 어리둥절한 부분이 좀 웃겼는데 되게 재밌게 지내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글도 봤어요. 피해 게임 보다가 더 타임 호텔 보니까 이건 그냥 보드 게임 MT 아닌가? 맞아. 화목하게 보드 게임을 하다 온 그런 편이었고 여기는 정말 정치질과 사람들의 그런 과몰입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정말 1화, 3화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시간을 쏟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예능을 내가 봐야 돼? 막 이렇게 좀 그랬었는데 뒤에 보면서 좀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그런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매운맛. 네, 심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호를 우리가 그 지니어스 1 때 그렇게까지 응원했던 이유가 그런 사람의 됨됨이가 보여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 타임 호텔에서 주원규가 사실 잘하는 부분도 있고 엄청 열심이고 연합을 어떻게든 깨부시려고 하고 그게 또 효과가 있고 그런 되게 사람들이 응원할 만한 여러 가지를 갖췄음에도 결국엔 너무 싫었던 이유는 그
댐댐이. 태도. 태도. 태도가 아 정말 어땠어요? 애티튜드는 중요하구나를 아. 서바이벌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호의적으로 대해주는데도 그거를 호의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를 아. 못하고 모두를 적대시하려는 그런 의심하고. 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자기 편마저 돌아서게 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승부에 대한 집착 네. 이게 너무 심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스위트룸에 간 VIP가 다른 사람들 불러서 그 맛있는 공짜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을 때 홍진호가 주원규를 부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절대 마음을 열지 않고 막 그런 게 진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홍진호 씨가 지니어스 시즌 1 때 그렇게 연합의 공격을 홍진호는 주원규처럼 밉게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막 이상민, 김구라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홍진호를 공격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별로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할 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약간 이런 태도가 되게 좋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입해서 응원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필게임도 이렇게 약간 좋은 평을 들으니까 다시 봐야겠어요. 네. 저도 본 얘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된 드라마인데 브리저튼 보셨어요? 시즌 1, 시즌 2 다 봤어요. 그리고 진짜요? 저는 원작 소설 좋아해서 그래요? 네, 원작 소설 거의 다 봤어요. 저는 보진 않고 양찌님과 선인장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서 선인장님도 같이 좋아했어요? 브리저튼? 원작만 아시는 거 아닌가? 원작 소설을 제가 워낙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알고만 있을 거예요. 보지는 않으시고. 그거 한때 되게 많이 봤잖아요. 핫했죠. 완전 핫했잖아요. 근데 저는 브리저튼 1, 2는 보지 못하고 최근에 넷플에 브리저튼 외전이 떴더라고요. 맞아. 브리저튼 샬럿 왕비라는 게 떴는데 그 흑인 배우가 여왕 복장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궁금해서 한번 클릭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우선 오프닝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오프닝이 애니메이션인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샬롯 왕비의 젊었을 때 역할을 한 여배우가 예쁜 건 아닌데 뭔가 좀 매력적이고 그 설정들이 약간 판타지잖아요. 그 시대에 뭐 흑인이 귀족인 것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귀족들 중에 막 동양인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나오는 것도 재밌고 복장 보는 재미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과거에는 여성들이 우리 전에 에놀라 홈즈? 에놀라 홈즈 얘기했을 때처럼 여자가 어떤 직이나 봉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귀속되어 있었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여성으로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드라마여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시즌 1, 시즌 2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가지고 화제에 비해서는 별로였나요? 원래 원작 팬들이 가장 악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양치님은 소설부터 네, 소설부터 본 본 거구나. 거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 했어 막 이러는 그런 빠심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1은 원래 관심 없고 제가 원래 시즌 2 그 권을 좋아했었거든요. 이 권을.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커플이어서 그 얘기를 좀 잘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너무 드라마적인 요소를 과하게 넣어가지고 조금 사람이 이상해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물이 이상해졌어요? 네. 그래서 쾌봉이 왔어? 그 줄거리가 원래는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 동생한테 청혼을 하려고 하다가 여자 주인공은 얘가 그냥 바람둥이인 것 같고 막 남봉꾼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되게 자기 선에서 커트를 하려다가 그냥 눈을 맞은 그런 원작 소설인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청혼을 할까 생각만 하고 못하지 뭐 청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번 꽃 주고 춤추고 이런 게 다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청혼까지 한 상태가 되고
약혼식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네. 눈이 맞았어. 거기에서 아니 이미 눈이 맞는 상황은 같고 근데 아. 약혼식까지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약혼식 장면에서 동생이 깨달아서 약혼식을 파토내는 그래서 이 무슨 막장 드라마인지 너무 막장 K 막장 스타일로 갔네. 그래서 나의 커플은 이렇지 않다는 이런 오타쿠의 마음이 되어서 너무 좀 자극적으로 별로였어요. 네. 각색을 했네요. 그런가 보다. 음. 제가 브리저튼 막 유행할 때 들은 거는 야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걸로 유명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로 유명했다고 그걸로 해서 엄청 유명했죠. 야하다고? 아 근데 넷플릭스가 야해봤자 그게 그거 아니야? 야한가요? 아니요? 이건 18금이긴 한데 막 그렇게 야하지 않고 그냥 재밌었어요. 되게 그 여성 캐릭터들이 매력적이어가지고 좀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고 무슨 바이올렛 뭐 누구 나오잖아요. 엄마가 바이올렛일 거예요. 브리저튼. 맞아. 그 브리저튼 차작가에 애들이 많아서 A부터 이름을 짓거든요. 아. 그래서 앤소니, 베네딕트, 콜린, 다프네 이런 식으로 해서 G까지 있어요. 괜찮은 방법이다. 우리가 1번 조카, 2번 조카 막 이렇게 가연이, 나연이, 다연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우리 그럼 주제 얘기하나요? 딴 얘기 엄청 했다. 이번에도 또 근황 근황을 토크가 1시간이 넘었네요. 엄청 잘라줘. 달라져요. 네. 그러면은 브리저튼 이야기를 갑자기 마무리하고 되게 황급히 아 근데 외전 외전 저는 추천해요. 예,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네요. 음. 초롱님 이야기 들어보니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보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화의 키워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9화의 키워드는 양치님이 제안해 주셨던 제목이 다 했다. 네, 제목이 다 했다입니다. 제목이 엄청 매력적이거나 그렇죠. 제목을 보면 책을 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이거나 아니면 무슨 뜻이지 했다가 이제 끝에 가서 딱 보면 오 그 뜻이었어 뭐 이런 작품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양님의 표정이 안 좋은 걸 잘못 가져왔나 봐. 아 그래요? 내가 그 저희가 이제 텍스트로만 그 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양치님이 다 읽어보니 약간 뭐 그럴 법하다라고 납득이 되는 제목이라고 해서 저 엄청 그 직설적인 그런 것도 좋죠. 네. 제목이 다 했으면 된 거예요. 네. 우리 이 주제를 지금 58화 녹음할 때 이미 정해져 있던 주제였잖아요. 그랬나요? 맞아요. 그 전에 이제 아, 말은 그래. 해놨고 확정은 아니었는데 그랬나? 기억이 안 나. 나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제안해 놓은 상태였어서 그래서 그 나왔을 때 양치님은 생각해 둔 게 네, 뭐 하려던 작품들이 있었어요. 있었고 네. 듣자마자 초롱님도 그럼 나 이거 해야지 하고 네네. 딱딱 가져오는 게 있었는데 저는 약간 고생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게임을 많이 하시는데 네. 게임에서는 제목들이 맞아. 그렇게 막 맞아요. 임- 크게 임팩트 와닿는 있는 게- 그런 제목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정말 게임 제목들은 최대한 단순하게 짧게 가는 편이고요. 그나마 이 제목은 뭐지라고 생각되는 게 뭐 스탠리 패러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미 했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이 좀 마음에 들어서 골라 집었는데 정말 제목 그대로의 내용이구나 싶은 그런 작품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거죠. 말하려고 그래요? 했던 그거였어요. 그럼 저부터 네.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네. 이어지는 59화 2부에서는 약공이 소개하는 만화 만들고 싶은 여자와 먹고 싶은 여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